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요청이 많았던 쇼팽의 즉흥 환상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기존에 몇 곡을 제외하고는 이제 악보를 다 보는 것까지만 레슨 영상을 올렸었죠. 하지만 클래식 영상은 악보를 다 보는 거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또 속도를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쇼팽이 즉흥곡 4곡을 작곡했는데 이제 그 중에 마지막 곡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쇼팽이 마지막으로 작곡한 건 아니었어요. 쇼팽이 죽고 나서 이 곡이 출판이 됐는데, 쇼팽이 이제 죽기 전에 친구에게 헌정을 했다고 해요. 친구에게 이 곡을 주면서 이 곡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출판하지 말아달라 라고 했대요. 파기시켜달라.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너무 아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곡을 출판하는 게 자기 자신이 이제 용납이 안 된 걸 수도 있고, 여러 이제 그 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쇼팽 즉흥 환상곡 너무너무 아름답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 건데, 이제 박자와 조성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그쵸? 자, 조성은 한 음을 중심으로 여러 음들이 그 음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선생님은 레슨을 할 때 영화랑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곡을 분석하는 게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쇼팽이 이 곡을 작곡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 보자면 시나리오 작가가 이제 작곡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악보는 대본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연주해야 하죠. 그러면 우리는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연기할 때 글자만 안 틀리고 이렇게 읽는 거 해서 그게 다가 아니죠, 사실은. 그 감정을 살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정을 살려야 한다면 그 대본에 나오는 단어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제 그거를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쇼팽의 즉흥 환상곡의 주인공은 C# 마이너예요. 그쵸? 이걸 조성이라고 해요. 자, 어떻게 조성을 구하냐? 자, 조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조표는 높은 음자리표 옆에 있는 샵이나 플랫이 붙은 걸 얘기해요. 보통 아무것도 안 붙어 있을 때는 도가 주인공이 되죠. 하지만 얘는 4개나 붙어 있죠, 샵이. 자, 그러면 파도, 솔, 레 샵이 붙어 있어요. 그쵸? 자, 마지막 붙은 샵에서 하나 올려줘서 조성을 구해요. 자, 그럼 레 샵 해서 하나 올려주면, 그래서 얘는 이 메이저라고 구하면 안 돼요. 그쵸? 이 조표를 가진 주인공은 세상에 딱 2개밖에 없어요. 메이저 아니면 마이너. 자, 메이저 아니면 마이너. 이거예요. 그쵸? 자, 메이저와 마이너의 그 관계는 반음 4개 내려가서 구해요. 미에서 반음 4개. 그래서 얘는 C# 마이너예요. 자, 왜 C# 마이너냐? 느낌이 우선 어둡죠? 여러분, 마이너는 슬픈 느낌, 메이저는 밝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기 때문에 C# 마이너로 보는 거예요. 또한 처음 시작할 때 C# 마이너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는 C# 마이너로 보고 시작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즉흥 환상곡을 치는데 이 곡의 조성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배우로서 연기를 하는데 주인공이 누군지 모른다. 이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C# 마이너. 자, C# 마이너는 어떻게 치냐? 이렇게 쳐요. 이건 C# 메이저예요. 이건 밟죠? 얘는 C# 마이너. 4, 5 법칙 이용해서 구해요, 여러분. 1, 2, 3, 4, 1, 2, 3, 4, 5. 그래서 구하는데, 여러분, 코드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코드 영상 꼭 보고 오세요. 여기 링크 걸어둘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C# 마이너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 박자표를 확인해 볼게요. 자, 박자표는 이렇게 C 모양 써져 있고, 이렇게 컷 잘려져 있어요. 그쵸? 이걸 컷 타임이라고 해요. 원래 이제 커먼 타임이라고, 여러분, 쫙 안 갈라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4분의 4박자를 나타내 주거든요. 왜 4분의 4박자냐? 이제 커먼 타임. 커먼이 이제 보편적인, 많이 널리 쓰이는 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잘려져 있죠. 그래서 4분의 4박자를 자르면 2분의 2박자예요. 그래서 얘는 2분의 2박자예요. 2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2개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 건데, 이제 빠르게 말을 우선 보아보도록 할게요. 알레그로, 아지타토라고 써져 있어요. 그쵸? 빠르게, 알레그로는 빠르게, 아지타토는 격하게, 급속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긴 좀 빨리 치라는 얘기구나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보면 솔샵으로 시작을 해요. 그쵸? 자, C# 마이너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주인공 다음으로 중요한 음은 5번째 음이에요. 그래서 얘는 G# 코드거든요. G#. G#. 그래서 얘는 2번째로 중요한 음인 솔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마디를 끌어주고 충분히 끌어준 다음에 시작을 해요. 이렇게. 오케이. 딱 대본을 받으면 딱 나눠져 있진 않아요, 악보가. 그쵸? 우리가 스스로 나눠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우선 우리가 어디까지 한번 오늘 배워볼 거냐면, 자, 12마디까지 나눌 거예요. 12마디. 자, 12마디까지 우리 갈 건데,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한번 지금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디서 나눌 건지, 어디서 딱 반을 자를 건지를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칠게요. 어디서 나눌 거예요, 여러분? 그쵸? 9마디에서 나눌 거예요. 왜? 요게 다시 시작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 나누고,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얘는 C샵 마이너라고 했어요. C샵 마이너는 이렇게 친다고 했어요. 자,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냐? C샵, E, G샵 이거예요. 그쵸? 이게 C샵 마이너 코드예요. 그쵸? 코드. 자, 그러면 이걸 다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 자, 솔샵을 베이스로 이렇게 놔볼게요. 그리고 도샵이 있어요. 그쵸? 이거 다 C샵 마이너 코드예요. 어디까지? 6마디까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C샵 마이너가 아르페지오 형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르페지오는 펼치마음이란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쵸? 여기는 미가 베이스로, 여기 미가 베이스로. 그래봤자 C샵 마이너 코드들이에요. 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쵸? 아,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왼손, 오른손 나눠서 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나눠주고, 얘는 오른손 쳐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왼손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여러분들 오른손이 많이 어렵죠? 오른손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데, 그렇다고 왼손을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쵸? 왼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왼손은 많이 벌려야 돼요. 그쵸? 자, 여기까지 벌려야 돼요. 10도까지. 선생님 손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쵸?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손이 작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손목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손목을. 보통 이렇게 일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일자.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면 손목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오케이. 우선 왼손만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C샵 마이너인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서 바뀌는데, 자, 얘는 D샵 하프 디미니시 코드예요. 여러분 이건 처음 보셨죠? 우리 세븐 코드 영상도 보고 오시면 좋을 텐데, 자, 세븐 코드는 뭐냐면, 자, 원래 D샵 마이너 코드는 요거죠. 1, 2, 3, 4, 1, 2, 3, 4, 5. 이게 D샵 마이너 코드인데, 자, 얘는 4, 4, 5 법칙. 그쵸? 4, 4, 5 법칙을 더하면 요런 색깔의 코드예요. 그쵸? 이런 색깔의 소리가 나는데, 얘를 4, 4, 5 법칙 한 거를 할프 디미시 코드라고 해요. 할프 디미시 세븐 코드. 그쵸? 그래서 7번째 음을 더해주는 거예요. 세븐은, 그쵸? 7이 영어로 세븐이죠. 그래서 1, 2, 3, 1, 2, 3, 4, 5, 6, 7. 그래서 7번째 음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데, 자, 이 파샵을 여기 이동해 볼게요. 그쵸? 그럼 이렇게, 자, 이게 되죠. 그쵸?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파샵을 이번에 여기로 이동해 볼게요. 그쵸? 그 다음에 레샵을 여기로 이동해 볼게요. 요거를 여기로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라를 여기로.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렵더라도, 자, 이 코드를 아셔야 돼요. 그쵸? 우리가 할 때 단어를 아는 것처럼 배우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친 다음에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래도 다 D샵 할프 디미시 세븐 코드라는 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틀려요. 이 라를. 왜? 라샵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하지만 라샵을 해버리면 안 되죠. 왜? 그러면 하프 디미시 코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해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얘는 뭐냐면 G샵 세븐 코드예요. 자, G샵. 자, G샵 한번 구해볼까요? 1, 2, 3, 4, 5, 1, 2, 3, 4, 5, 4 법칙. 그래서 얘는 C에 샵이 붙었어요. 메이저 코드이기 때문에, 5, 4 법칙이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7, 7번째 음까지 더하면 이렇게. 그래서 얘는 5, 4, 4 법칙. 그냥 오리지널 7 코드. 진짜 아무것도 안 붙여져 옆에. 아까는 막 그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짝대기 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G#7 코드예요. 여러분 많이 어렵나요? 자, 여러 번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영상을 2번, 3번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G#7 코드예요. 그쵸? 솔샵, C샵, 레샵, 파샵 이거예요. 원래 얘는 G7 코드죠. 여기서 다 샵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반음씩 하나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G#7 코드예요. 자, 그래서 요게 G#7 코드면, 그쵸? 자, 여기를 C를 여기로 이동해 볼게요. 그쵸? 그럼 이렇게 치면 되겠죠? 자, 여러분 밑에 이렇게 코드 써두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봐보면 C샵 코드가 반복되고, 그 다음에 G샵 하프디미니시 7 코드, 그 다음에 G#7 코드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코드를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자, 이거 오른손에서 맞추는 거 많이 어렵죠, 여러분. 자, 어떤 거냐면 4대 3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2분의 2박자죠? 그러면은 2개로 나누는 거예요. 2개로 나누면 딱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이걸 또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 음이 4개고 왼손 음이 3개예요. 그러면 오른손 4개 칠 때 왼손 3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엇갈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자, 이 앞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른손을 따로 칠 때나 왼손을 따로 칠 때 이 맞아 떨어지는 음이 어떤 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칠 때 여기다 미, 레, 파, 라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액센트를 주면서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연습하면 나중에 빨리 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이 어떤 건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액센트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오른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맞아 떨어지는 음이 어떤 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하지만 여기 쉼표가 있죠, 여러분. 이 쉼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으따리라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얘도 가만 보면 다 C샵 마이너 코드예요. 아까 C샵 마이너가 도샵, 미, 스몰샵이었죠? 그러니까 요게 자리 바꾸면 이렇게 돼요. 여기 있죠? 그다음 여기도 여기 있고. 근데 그 다른 음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 오른손을 보면 요거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자, 빠른 곡일수록 손가락 번호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번호 안 지키고 연습하면 그거는 또 다시 또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그 번호 손가락이 익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손가락 번호를 지키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자유자재로 바꾸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이 손가락 번호를 지키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첫박이 되면 안 돼요. 내 몸에 이게 첫박이 돼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밀리죠,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가 방에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 이렇게 묶는 건 똑같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리라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오른손 정말 왜냐면 나중에 빨리 쳐야 되는데 우리 머리보다 손이 더 빨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손이 더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도 그냥 막 자고 일어나서도 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보 보는 거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더블샵이죠, 더블샵. 원래 파샵 요건데 하나 더 해주란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죠, 얘는? 그 다음에 얘도 심표 파샵 이거죠, 여러분. 그 음에 어떤 음이 맞아야 되는지. 선생님은 즉흥환상곡 전체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 첫 번째는 자, 파샵이 맞아야 돼요. 여기 파샵이 왼손이랑 같이. 그쵸? 파샵이 빨리 지나가야 하고 그
그 다음 파샵이 4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4번 좀 약하죠. 하지만 여기서 파샵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뭐냐면, 오른손이 올라갔다가 꺾여요. 그쵸?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왜냐면 올라가면 쭉 올라가던가, 내려가면 쭉 내려가던가 이래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손에 익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한 1000번은 치셔야 돼요, 여러분. 오른손을 따로. 1000번 너무 많나? 어쨌든 1000번 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을 따로 연습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냥 무작정 안 틀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음도 물론 안 틀려야 하죠. 두 번째 첫박, 오른손 왼손이 맞는 부분, 그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엇갈리면서 맞추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3대4라고 했죠. 이런 거 다 원리를 파악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오른손 4개 칠 때 왼손 3개 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첫 방 맞추고 나머지는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은 길이가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돼요. 여기 맞추고,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이렇게 맞춰야죠. 끝에는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면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오른손 왼손이 완벽하게 됐다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맞추면, 느리게 치면 오른손 리듬이 이상해져요. 그쵸? 원래 이건데 이상해지죠, 리듬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나눠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른손에서 따로 연습, 두 번째 오른손 왼손 엇갈리면서 맞추는 방법,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나눠서 연습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만 따로 연습. 자, 따라라란, 여기서도 이 길이라고 치면 따라라란, 따라라란, 으따리라란, 똑같은 길이가 돼요. 이 길이가 더 짧거나 더 길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메트로놈 또는 다른 손으로 허벅지를 치면서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라란, 따라라란, 따라라란. 아까 이 박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에 맞추는 거예요. 이것만 따로.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자,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선생님 제가 이걸 11명을 가르쳐 봤거든요. 체르니 30번 진도 나가는 친구도 가르쳐 봤어요. 근데 연습하면 돼요, 여러분. 처음엔 당연히 안 되죠. 처음에 안 됐어요. 한 3주 지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그 원리만 딱 파악하면 나머지 뒤에는 짜르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그 원리를 내 몸에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더라도 인내심을 기르면서 참고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길이가 맞아야 된다는 거야. 리듬이 이상해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조금 빨리 연습하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랑 빨리 치는 게 더 여러분이 몸에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빨리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눠서 빨리 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할 때 그 리듬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은 그냥 놓고 자신 없는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요거 해볼까요? 여기 해볼까요? 바라도레시 여기 어렵죠? 왜냐면 손가락 번호도 바꿔야 되니까 이게 많이 어렵다. 그러면 왼손은 쉽다. 이거밖에 없죠, 왼손은. 자, 그러면 오른손에 집중하고 왼손은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세분화시키면서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연습하냐? 아까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했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 박자를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됐다. 그럼 한마디 이렇게 이것도 한마디 이 한 박자 여기가 어렵죠? 여기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 베토벤 월광 소나타 3악장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어디냐면 여러분 월광 소나타 이거 알죠? 월광 소나타 이거 알죠 여러분? 자, 이거의 3악장 이건 1악장이에요. 자, 이거의 3악장 맨 마지막 부분 보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아다지오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되게 비슷해요. 쇼팽이 조금 참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쵸? 자, 베토벤이 먼저 살았어요, 쇼팽보다.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파트 2 두 번째 부분. 자, 이 부분도 똑같이 여기는 그 다음 여기서 라샵이 추가돼요. 그쵸? 그리고 왼손이 여기서 도샵이 바뀌고, 그쵸? 라샵이 추가되는 것 뿐이고, 여기는 러샵 추가되면서 도샵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인데 얘는 G샵 마이너 코드예요. G샵 마이너 코드. G샵 마이너 코드는 이렇게 쳐요. 그쵸? 아까는 메이저였죠. 얘는 마이너. 근데 베이스를 레샵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건데, 자, 얘는 D샵 7 코드예요. 자, 파에 더블샵이 붙었어요. 그쵸? 그래서 D샵 7 코드 어떻게 구하냐? 544 법칙. 그쵸? 오리지널 코드는 544 법칙. 그래서 1, 2, 3, 4, 5, 1, 2, 3, 4, 1, 2, 3, 4. 얘가 D샵 7 코드예요. 자, 근데 이 파 더블샵이 여기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샵 마이너 코드. 이거예요. 자, 아까 앞에 부분 보면 이거였죠?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쵸? 아까는 메이저 7이었다면 여기는 마이너 코드. 그러니까 파트 첫 번째, 두 번째 나누는데 첫 번째는 7 코드.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 코드로 바뀌어요. 자, 이 부분이 또 쇼팽 효과 보면 이 부분 있죠? 자, 보면 여기도 비슷하게 나와요. 여기가 마이너 코드,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2가 메이저 코드 이렇게. 좀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손이 아까 여긴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라샵, 그 다음에 레미레도 이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아까 선생님 가르쳐드렸던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미레도레 여기 따로 레시라스파, 그쵸? 그 다음에 그쵸? 손가락 번호 꼭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첫 박 어디 맞춰야 되는지 아는 거. 100번, 200번, 300번 연습하시면서 익히도록 하세요. 손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연습하냐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자,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없이. 자, 이렇게 10번 연습하는 거랑 이렇게 한 번 연습하는 거랑 어떤 거 하실래요, 여러분? 한 번 연습하실래요? 10번 연습하실래요? 똑같은 효율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냥 한 번 연습하는 게 낫죠. 이렇게 꼭꼭 눌러치면서. 나중에 속도 높일 때 이렇게 못 쳐요. 나중에 속도 높일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천천히 연습하실 때는 꼭꼭꼭 눌러서 이제 그리고 속도 높일 때는 그 다음에 힘 빼고 손가락 힘으로만 가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